두 번째, 기계요소 점검 및 정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체결용 기계요소입니다. 체결용 기계요소에는 나사라든지 볼트라든지 너트, 핀 등이 있는데요. 먼저 나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사와 관련된 용어로는 피치와 리드가 있는데요. 피치라고 하는 것은 나사산과 다음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리드라고 하는 것은 나사가 1회전 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하고요. 이 리드와 피치의 관계식으로는 리드는 나사의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되겠습니다. 즉 한 줄 나사는 리드와 피치가 같고요. 두 줄 나사는 리드는 피치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밀리미터로 표시하는 미터계 나사와 인치로 표시하는 인치계 나사가 있고요. 나사산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이면 삼각나사, 사각형이면 사각나사, 사다리꼴 나사면 사다리꼴 나사, 톱니 나사, 둥근 나사 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체결용 나사와 운동용 나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체결용 나사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운동용 나사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산의 표시 방법으로는 나사산의 감긴 방향,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감기 때문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왼쪽인 경우에만 표기를 해줍니다. 자, 왼쪽으로 감았을 때 감아지면 이제 L로 표기를 해주고요. 나사산의 줄수, 나사산의 호칭, 나사의 등급. 여기서 나사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너비 곱하기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10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의 호칭으로서 너비가 10이고 높이가 6인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리드, 피치 관련된 관계식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볼트와 너트입니다. 자, 둥근 막대 한 끝에 머리가 달린 수나사가 볼트가 되겠고요. 볼트와 같이 사용하는 앞나사가 너트가 되겠습니다. 볼트, 너트 풀림 방지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풀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분할 핀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핀의 그 종류가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이 핀의 종류에서도 평행핀이라든지 분할핀이라든지 테이퍼핀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들의 핀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핀의 종류 중에서도 분할핀을 이용해야지만 이 풀림이 방지된다는 거,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핀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틀렸고, 그 핀의 종류 중에 분할핀을 이용해야지 풀림이 방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크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와셔를 이용하는 방법, 절삭너트를 이용하는 방법, 핀 작은 나사, 멈춤 나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볼트와 너트에 녹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고착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수분이 가장 크고요. 부식성 가스, 부식성 액체 등으로 인해서 최적 팽창이 원인이 됩니다. 고착된 볼트를 분해를 하려면 너트를 두드려서 푸는 방법과 너트를 잘라서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러진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류 엑스트랙터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그 부러진 그 볼트를 끼워준 다음에 돌려내서 역으로 빼주는 공구가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스크류 엑스트랙터를 이용해서 부러진 볼트를 제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볼트의 종류로는 이렇게 관통 볼트, 탭 볼트, 스터드 볼트, 리어 볼트, T볼트, 나비볼트, I볼트, 스테이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림과 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참고 부분에 스패너에 의해서 적정한 조임 시에 볼트 지름별로 적당한 힘이 다릅니다. 자, M6 그러니까 미터 나사 지름이 6mm 이하인 볼트인 경우에는 약 5kg 중, M6에서 10볼트에는 그 약 20kg 중, 12에서 14볼트인 경우에는 50kg 중, M20 이상 볼트에는 약 100kg 중 이상을 힘을 줘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트의 일부를 절삭해서 미리 내측으로 변형을 준 후에 볼트에 체결할 때 나사부가 압착하게 되는 이완 방지법. 자, 이것은 절삭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트의 일부를 절삭하는 방법, 이것은 절삭 너트에 의한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패너에 의한 적정한 쨘 방법 중에 M12에서 14까지의 볼트를 잴 때 스패너 손잡이 부분의 끝을 꽉 잡고 힘을 충분히 주어야 하는데, 이때 가해지는 적당한 힘, 우선 M6 이하는 5kg 중, M6에서 10볼트는 약 20kg 중, 10에서 14는 50kg 중이 적당한
힘이었습니다. 선택지 1번은 M6 이하, 선택지 2번은 M6에서 10까지, 약 50kg 중은 M12에서 M14, 그 다음에 M20인 경우 약 100kg 이상 힘을 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 보시겠습니다. 키에서는 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키의 특징을 물어보고 어떤 키인지를 매치시키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키의 종류로는 우선 안장키, 평키, 둥근키, 성크키, 슬라이딩키, 접선키,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이 있는데요. 자, 우선 먼저 안장키 보시겠습니다. 회전체를 축의 어느 위치에도 설치할 수 있고 축과 보스의 마찰력만으로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키, 주로 작은 동력 전달에 사용되는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참고 쪽 보시면은 그 키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장키를 보시면 이렇게 키가 여기 축에 얹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장같이 말의 안장이나 뭐 자전거 안장처럼 이렇게 얹혀 있다라는 뜻으로 안장키가 되겠습니다. 안장은 영어로 새들인데요. 그래서 안장키는 새들키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슷한 게 안장키, 그리고 평키, 그리고 쪽에 성크키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비슷한데요. 이 안장키는 이 축에 얹혀 있는 형태고요. 평키는 여기 이 축과 키가 만나는 이 부분을, 이 면을 평평하게 깎았다고 해서 평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크키는 이렇게 깎는 것만 아니라 안쪽까지 이렇게 홈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안장키, 그리고 평키, 그리고 성크키, 성크키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깊이를 주었기 때문에, 홈을 냈기 때문에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장키와 평키, 성크키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안장키, 평키, 성크키 순으로 큰 동력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즉 성크키가 이 셋 중에서는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말씀드렸고요. 이 성크키는 무침키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키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또는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성근키는 가장 널리 사용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근키가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슬라이딩 키도 있고요. 이거 안내키, 미끄럼키라고도 합니다. 그림과 대조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접선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접선키, 이렇게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하는, 그리고 기울기가 있는 키다. 그래서 두 개의 키가 한 쌍이다 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스플라인과 세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우선 스플라인은 가장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플라인보다 더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키, 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세레이션이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다음은 스플라인, 그 다음에 무침키, 이 순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키는 무침키다, 즉 성크키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 맞춤 시에는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충분한 강도를 검토해야 되고요. 측면에 힘이 작용하도록 폭과 치수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의 각 모서리는 면 따내기를 하고, 양단은 큰 면 따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홈은 축 보스 모드 기강호에 의해서 축심과 완전히 평행으로 깎아낸다, 이렇게 평행으로 깎아낸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 부분에 우선 스플라인과 세레이션을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자면, 스플라인은 우선 굵고 간격이 큰 일을 사용을 하고요. 세레이션은 그에 비해서 가늘고 촘촘한 일을 사용을 합니다. 스플라인은 굵고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력 전달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크고 강합니다. 세레이션은 정밀 결합에 사용이 되고 작은 힘 분산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플라인과 세레이션 이 두 개도 비교를 해 주시고요. 바로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맞춤의 기본적인 주의사항 중 틀린 것. 키는 측면에 힘을 받음으로 폭 치수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키홈은 축과 보스를 기강으로 축심과 완전히 직각이 아니라 평행으로 깎아내야죠.
직각이 아니라 평행으로 깎아냅니다. K치수 재질 형상 규격 참조에서 충분한 강도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불량한 상태인 경우 키 맞춤을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핀입니다. 작용하는 하중이 작을 때 키의 대체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핀이 되겠는데요. 이 핀은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4가지가 모두 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 나사 파트에서 나사 풀림 방지, 볼트, 너트 풀림 방지 하기 위해서 분할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분할핀을 제외한 나머지 핀을 이용해서는 풀림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용도가 달라서인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평행핀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 분해할 때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합니다. 구멍의 위치를 결정할 때 이렇게 평행핀으로 위치 결정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분할핀은 너트에,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에 쓰인다는 거. 테이퍼 핀이라고 하는 것은 축의 부품을 결합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스프링 핀은 구멍의 크기가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스프링 핀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평행 핀과 분할 핀의 용도를 구분하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코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의 축에 쐐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확실히 결합 방향에만 힘을 가해지는 부분에 적합한 체결 부품으로, 자, 이렇게 쐐기 모양입니다.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체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은 핀의 빠짐 방지나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로 사용하는 핀, 자,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평행 핀이었고요. 그리고 결합할 때, 부품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이 테이퍼 핀, 그리고 볼트 너트 이완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분할 핀이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